어제 뭐 보셨어요? 네, KBS 정혜인의 걸어보고서 교양 프로그램 걸어서 세계 속으로의 예능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혜인 씨도 좋아하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도 좋아하니까 당연히 기대를 했죠. 그런데 첫 회를 보고 나서의 소감은 이게 뭔가요? 였어요. 첫 회 보고 요즘 말 손절한다는 말 있죠? 그런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모름지기 먹방은 먹방을 보고 나면 바로 예약을 하고 검색을 해서 그리고 막 재료를 사러 뛰쳐나가고 이래야 프로그램이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행 프로그램은 보고 나면 너무 가고 싶다. 비행기표가 얼마지? 교통편 알아보고 그리고 언제 휴가를 잡을까? 이런 계획을 세워야 그 여행 프로그램이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정혜인 씨가 뉴욕을 갔는데 첫 회를 보고 나서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홈쇼핑으로 치면 이건 대실패죠. 그래요? 근데 명색이 예능인데 이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근데 첫 회를 보면 왜 심심한지 답이 나옵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의 김가람 PD님이 출연을 해서 이 제작 팁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걸어서 세계 속으로는 2주 동안 촬영을 해서 1회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걸어보고서는 일주일 정도 촬영을 해서 8회 방송을 하는 거예요. 뉴욕에 가서 초반에는 비도 철철 내렸어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죠. 8회를 내보내야 하니까 엿가락처럼 점점 늘어진 거죠. 그리고 그 카드 회사 또 여행 어플 협찬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행에 필요한 이제 환전을 하고 여행에 적합한 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여행 어플을 사용해서 이제 여행 계획을 짜는 그런 모습들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심심하고 지루한 거죠. 그런데 제작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요즘은 이제 제작비 모자라는 걸 협찬으로 충당을 하니까 드라마의 PPL이 난무하듯이 뭔가 협찬을 받은 것들을 보여주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뭔가 여건이 좀 나았다면 훨씬 더 알차고 재미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작진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해 두셔야 할 것이 우리가 1박 2일의 나영석 PD나 무한도전의 김태호 PD가 이제 방송에 등장하면서 이제 환영을 받고 요즘은 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분들이 이미 또 다른 멤버로 시청자에게 인식이 되고 있어서죠. 제작진이 그렇게 얼굴이 자주 나오는 거를 시청자가 과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만 나오면 또 몰라도. 김가람 PD가 나오셔서 팁을 알려주는 거는 좋았지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분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꽤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거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인 씨가 뉴욕에 도착했어요. 커피도 샀습니다. 분위기 내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배시시 웃으면서 말하는데 지금 뭔가요? 이랬던 기분이 싹 풀리더라고요. 그 웃음 한 방에. 그게 정혜인 씨의 매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혜인 씨가 뉴욕으로 진입합니다. 차를 타고. 그러는 순간 또 기분이 거시시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왜 예전에 엑스맨 SBS 그 과도한 자막이 놀림거리가 됐잖아요. 이렇게 떡떡 박아놓는 여기도 세상 신기 막 이렇게 박아놓더라고요. 그리고 정혜인 씨가 좀 뭘 옮기고 이러면 열리라는 허리, 열리라는 허리 투 막 이런 자막을 막 써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능 제작진인데 그림이 너무 심심하니까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막 그걸 막 채워놓은 거예요.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근데 정혜인 씨 때문에 시선 집중하는 것이지 자막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느껴야 되는데 나더러 이런 거 느끼라고 자꾸만 감정을 끌고 가잖아요. 끌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청자는. 그러니까 자막이 불편하죠. 근데 제작진의 입장도 10분 이해가 됐어요. 너무 심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방법밖에 없지. 록펠러 센터 아이스링크에 가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기 막 20m가 넘는 거대한 트리가 세워진다. 장관이라고 한다. 뭐 5만 개의 조명 등이 켜진다고 하죠. 그 트리가. 그렇지만 그 정혜인 씨가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그림이 대체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타임스퀘어 광장에 가서 여기 그 볼드럽이 유명하다.
새해 첫날 그걸 보는 것들이 뉴욕 시민들의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지만 그것도 정혜인 씨가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게 뭔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가보고 싶지도 않고. 심심한 이제 첫 회가 끝나고 2회가 됐습니다. 정혜인 씨가 2회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갔어요. 거기서 정혜인 씨만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리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그리고 봄밤. 그러니까 영화 한 편, 드라마 2편의 교집합은 뭘까요? 정혜인 씨가 뉴욕에 들어서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라는 노래가 흘러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I'm not the only one 같은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가니까 진짜 그 제대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분위기잖아요. 올라갔습니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의 OST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배경음악이어서 자주 흘러나왔죠. 그리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 톰 행크스가 맡았던 샘이라는 배역, 아들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아들이 맥라이언하고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죠. 그리고 봄밤에서 유지호, 정혜인 씨가 맡았던 역할, 아들을 키우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교집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와 영화가 막 오버랩되면서 이 정혜인 씨만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장소가 시청자에게도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죠. 그 전에 그 록펠러 센터, 타임스퀘어, 빨간 그 계단 이런 것들이 그 무미건조한 느낌과는 다르게 정감 있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뉴욕에서 연기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은종건 씨, 그리고 봄밤에서 그 정혜인 씨의 친구 역할로 나왔던 이면수 씨가 왔습니다.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니까 삼총사가 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일변하는 거예요. 그 말 없던 정혜인 씨, 그 친구들이 오기 전까지는 침대에 누워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어요. 그때 또 제작진이 자막으로 연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막 작업을 거의 할 필요가 없게 셋이서 정혜인 씨가 누워있는 게 아니라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막 수다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정혜인 씨는 낯을 엄청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진하고 한 몇 달 계속 만나서 친해졌으면 첫 회부터 좀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거기 이면수 씨 그 봄밤에 나왔을 때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여기서는 막내여서 그런지 얼굴이 되게 애기애기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분이 해병대에 전역한 지 2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되게 의외였어요. 3회에 은정권 씨 모교에 가서 연기 수업 참관을 하고 직접 연기도 해봤습니다. 정혜인 씨가 맡은 건 그 기면증 환자 여성을 성도착증 환자가 성추행하려는 순간 그거를 제지해야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성도착증 그 변태남의 그 눈빛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정혜인 씨가 그걸 눈빛으로 소리로 제지를 합니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몸으로 제지를 하긴 하지만 그 불꽃 튀는 연기를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는 이제 뉴욕에 갔지만 정혜인 씨만이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뮤지컬 레스토랑에 갑니다. 저는 뭐 이런 장소가 있나 했어요. 거기서 서빙을 하는 분들이 뮤지컬 배우인 거예요. 그래서 서빙을 하다 말고 막 노래를 부릅니다. 막 계산을 하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정혜인 씨 그 삼총사의 테이블 서빙을 맡았던 니콜이라는 배우 너무 잘 돼서 나중에 그 같이 조우하거나 이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이스킨 얘기를 했는데 보이스킨도 레스토랑 하나 열면 안 되나요? 그 출연자들이 막 서빙하다가 노래 부르고 같이 춤추고 막 이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보이스킨은 그런 시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는 셋이서 막 버버리 코트에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차려입고 거리로 나섭니다. 셋이 뭐 아이돌 그룹 앨범 자켓을 찍는 것 같았어요. 되게 풋풋하더라고요. 이면수 씨는 막 애기 같은 얼굴에다가 막 선글라스를 끼고 막 모양 낸 게 너무 귀엽고 그렇더라고요. 130년 된 브루클린 브릿지 그 위도 나무 계단 같은 데도 걸어보고 뉴욕 지하철도 타보고 또 월스트리트의 황소상에도 가보고 거기서 이제 해외 팬들을 만나서 사진도 찍고 또 그 뉴욕에도
그 을지로에 노가리 골목 같은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스톤 스트리트라고. 거기서 이제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첫 회하고 이 4회하고의 온도 차이는 엄청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제작진에게 풍요롭게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방송사에서 좀 마련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분량 때문에 첫 회를 그렇게 내놓은 거예요. 손절하신 분들 다시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1회는 꼭 안 보셔도 됩니다.